안녕하세요. 자,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숫돌에 대한 거 조금 이렇게 좀 봤고요. 자, 이제 뭐냐면 제3절에 측정기에 대한 겁니다. 3절에 측정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측정기는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있죠.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데 이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1번에 측정기의 개요 이렇게 돼 있어서 측정기 분류, 측정기는 길이를 측정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각도 측정하는 거, 평면 측정하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측정과 검사. 여기서 그 2번에 보면 측정 오차라고 있습니다. 우리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측정 오차에는 어떤 게 있냐 그랬을 때 우연 오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정 오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 오차, 제목만 알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정 오차라는 거는 뭐냐면 측정기 자체에 오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측정하는 분들, 측정자의 오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에 의한 오차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보면 측정기 자체고요. 자, 근데 우리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된다? 측정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아베이 원리라 그럽니다. 아베이 원리.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동일 축선상에서 측정자가 했을 때 오차가 나지 않도록 결론은 뭐냐면 동일 축선상에서 뭐냐면 측정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아베이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아베이 원리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핵심은 요 말인데 제가 적어 왔어. 또 그래도 뭐냐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표준척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피측정물은 동일 축선상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동일 측정상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오차가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베이 원리, 표준척과 측정물은 동일 축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있으면, 만약에 어떤 자, 우리 측정기가 있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정확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측정자에 대한 거 보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한 거, 그죠? 우리 측정을 하는데, 온도가 높다라든지, 벼랑가 낮다라든지, 습도가 많다라든지, 적다라든지, 이런 얘기들, 또 측정을 하는데, 진동이 있다라든지, 이러면 오차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에 대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측정과 검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른 것들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되고. 자, 2번에 전장 측정기. 전장이라는 건 길이 측정한다라는 거죠. 1번에 자, 2번에 퍼스, 3번에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3번에 버니어 캘리퍼스 이 그림 보면은 물론 이런 거 저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금 디지털이고 이런데 이런 거는 그죠? 그냥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 그림을 좀 바꿨으면 이거는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5번에 버니어 캘리퍼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메타도, 그죠? 마이크로메타도 이건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없죠. 지금도 쓸까? 그죠? 한번 사면은 오래 쓰니까, 그죠? 사용하는 거 10년, 20년, 30년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측정기라는 거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은 5번에 보면 높이를 재는 높이 게이지, 그 다음에 6번 하이트 게이지도 있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비교 측정기. 비교 측정기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일반적인 측정기는 얼마다라는 거, 그죠? 뭐 몇 밀리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비교 측정기라는 건 말 그대로 뭐만 하는 거다? 몇 밀리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비교 측정하는 거다라는 거. 뭐는 뭐에 비해서 크다, 작다,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걸 측정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이얼 게이지 많이 쓰는 거죠. 자, 조그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편심 측정, 평행도 이런 거 측정할 때 우리 비교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있고요. 자, 4번에 보면 미니미터 같은 거 뭐 지렛대를 이용한다라는 거. 조그마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한다. 자, 5번에 옵티미터, 옵티 나오면 뭡니까? 그 끝에 줄에 보면 광학 얘기가 나오죠. 광학적으로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에 게이지 측정기, 블록 게이지,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실린더 게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한계 게이지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한계 게이지도 우리 필드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절약하고 되게 많은 물건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돼 있다라는 거죠. 통과측하고 무슨 측? 정지측. 자, 이런 게 두 가지로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통과하고 여기는 정지하고 그런 게 양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게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통과측과 정지측으로 구성되며 제품이 통과측으로 들어가고 정지측에는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제품은 주어진 공차내에 있는 거다. 그래서 뭐다 합격품이다, OK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근데 우리 또 한계 게이지 나오면은 테일러의 원리 이런 게 나옵니다. 테일러 할아버지의 원리. 아까는 뭡니까? 동일 축선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베 아저씨. 아저씨라 그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고 요건 테일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쭉 있는데 통과 측에는 동시에 접속해요. 통과 측에 대한 얘기하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까? 정지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적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위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니까 굳이 또 적지 않고 제가 또 써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동시에 검사, 통과 측은 동시에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측은 뭐라 그래? 따로따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뭐야? 따로따로 뭐라 그랬어요?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게 뭐다? 테일러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 한계 게이지에 대한 얘기를 한계 테일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이거 본필 같은 거 떨어뜨리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우리 그냥 물자 아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한계 게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기타 게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각도 측정기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냥 있다라는 거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은 우리가 좀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분필이 또 노란 게 있네. 자, 보면은 5번에, 가로 5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인바라는 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기울기를 측정하는데,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측정하는데 사인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또 뭐 탄젠트바도 뭐 탄젠트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 보고 가자라는 거죠. 사인바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얼마인 것이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평평한 걸 뭐라 그래요? 정반이라 그래요. 정반 위에 우리 아까 이제 얘기하다 그냥 블록 게이지 이렇게 블록으로 된 게이지를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는 좀 높은 블록 게이지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건을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랬을 때 뭐냐면은, 지우개 여기 있네. 사인바,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기울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L이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요 높이
요 높이에 요거 블록 게이지의 요 높이를 갖다가 요걸 h라고 놓고 자, 요 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라지 h라고 놨을 때 이렇다는 거죠. 사인바는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L분의 h 마이너스 h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걸 사인바 기울기 측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우리 책엔 그림은 없지만 자, 기울기 측정에 대한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이 있습니다. 3번에. 자, 요거 정도 아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4절에 판금 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좀 떨어지는 겁니다. 자, 판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판을 갖다가 굽히거나 잘라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보시면 한 번만 읽어보셔요. 그래도 자, 그래서 판금 재료 있고 그다음에 마름질 공구 판금을 하는데 공구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림도 뭐 잘 놓았어요. 자, 그다음에 금긋기 금은 어떤 걸로 굽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이제 절당 공구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 가위가 뭐 여러 가지 가위가 있네요. 그림이 있으니까 뭐 그죠? 한 번 정도만 읽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성형을 하는데 모양을 구부리고 이러는 게 성형이잖아요. 그런데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8번에 보면 시밍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에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그죠? 전에 전 과정에서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자, 뭐냐 하면은 seaming.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seaming. seaming이 뭐냐 이런 얘기 있을 때 우리 책에 써 있지만은 소재를 갖다가 겹쳐서 접는 거를 얘기합니다. 겹쳐서 접는 거를 갖다가 접는 거 이런 걸 갖다가 seaming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판을 이렇게 접고 또 그다음에 또 뭐야? 자, 한 소재를 이렇게 접는 겁니다. 저거 갖고 여기를 콱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접혀진다. 그래서 소재를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접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seaming. 자, 이런 용어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한 김에 요거에서 이제 된 게 curling이라고 있습니다. curling, curl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curling이라는 건 뭐냐 그랬을 때 curling은 끝을 마는 작업입니다. 자, 이걸 갖다 컬링이다. 그러니까 판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마는 거. 자, 이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파마할 때 머리 이렇게 웨이브 지고 이러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컬링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아시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측정기에 관련돼서 쭉 나오면서 측정기하고 또 뭐 했습니까? 지금 한 건 뭡니까? 판금 가공이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5절에 보면은 손 다듬질이 있는데 자, 이것도 뭐 별거 그냥 읽어주시면 된다. 금긋기 작업, 그 다음에 정 작업에 대한 얘기 읽어주시고요. 어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3번에 줄 작업. 이렇게 잘 나갈 때 기분 좋아요. 그죠? 정 작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스클레이퍼 작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리머. 5번부터 보자고요. 5번에 리머, 6번에 탭. 자, 그 다음에 7번에 드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전 과정에서는 했지만은 또 이런 거는 또 다시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용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어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리머. 자, 우리 자, 이런 면에다가 우리 작업을 할 때 면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매끈하지가 않죠. 그럴 때 만약에 이 작업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평평하게 만드는 거. 자, 요걸 갖다 뭐라 그런다? 자, 알아야 됩니다. 스폿 페이싱이라 그런다. 페이싱이 페이스 뭐야? 우리 얼굴 같이 하는 걸 스폿 페이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을 이렇게 쭉 뚫잖아요. 이 구멍을 뚫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드릴링이라 그런다. 드릴링. 자, 근데 구멍이 뚫었는데 좀 넓히고 싶다라는 거죠. 구멍을 조금 넓게 하고 싶다. 그래서 구멍을 자, 이렇게 쭉 넓게 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보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보링이고. 자, 근데 보링을 해서 구멍을 넓혔는데 여기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끄럽게
자, 어떻게 된다? 요걸 갖다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 매끄럽게 만드는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리밍이다. 리머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리머 작업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우리 여기 책에도 있지만은, 뭐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사를 나사를 끼고 싶다. 그럼 여기에 나사 작업을 하는 거. 자, 이런 거 갖다 뭐라 그럽니까? 태핑이라 그런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스포 페이싱, 드릴링, 보링, 리밍, 태핑. 자, 그래서 요 리밍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듬는 거라 그러는데, 저 다듬는 것도 요거 같이 이제 보는 게 압부 또는 그냥 버니싱이라 그럽니다. 버니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작업이냐 그랬을 때, 자, 이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뚫었는데, 보니까 여기가 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좀 울퉁불퉁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리밍으로 해서도 이렇게 리머를 이용해서 매끈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요 구멍보다 조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멍을 갖다가 D라 그러고, 요걸 갖다가 D0라 그러면은 요게 조금 큰 겁니다. 많이 큰 게 아니고 조금 큰 거를 갖다가 여기를 쭉 통과시키는 겁니다. 일로 쭉 통과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구멍이 이쪽으로 쑥 밀렸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매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 끝이 매끈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 뭐라 그런다? 압부 버니싱 또는 버니싱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볼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트를 만드는 방법 어떤 거? 자, 볼트를 만드는 방법에 우리 헤딩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뭐라 그래요? 콜드. 그죠? 이렇게 해서 또는 뭐다? 헤딩.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 볼트 머리를 제작할 때 하는 방법이죠. 볼트 머리를 제작할 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자, 이런 걸 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트 머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지, 그거에 상대적으로 된 이런 모양을 갖다가, 그죠? 이런 걸 갖다 여기서 확 눌러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우리 콜드 헤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지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기 흉하고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안위로 넣을 수 없을까? 요걸 갖다가, 요 모양, 요렇게 파서, 여기에다가 요 머리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파는 작업, 요렇게 파는 작업을 뭐라 그런다? 카운터 보링이라 그럽니다. 카운터 보링. 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파는 거. 파서 여기 넣기 위해서 파는 거. 자, 그러니까 뭐냐면 둥근 머리나 지금 얘기했는데 볼트 머리.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쪽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주는 거. 그죠? 단을 줘서 만드는 거. 자, 옆에 다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단을 줘서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는 거였고. 자, 이렇게 만드는 요런 작업을 요걸 뭐라 그런다? 카운트 보링이라 그런다. 카운트 보링. 자, 근데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카운터 보링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기본서에도 있죠? 카운터 싱킹이라 그런다. 카운터 싱킹은 지금 이거는 둥근 머리나 이런 볼트 머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접시머리 모양으로 만드는 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안에 단을 주는 거. 자,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 카운터 싱킹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용어들, 그죠? 스포 페이싱서부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고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리머, 6번에 탭 작업 구멍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드릴 가공. 그래서 드릴 가공에 괄호 3번에 보면은요, 그죠? 리머 가공, 카운터 싱킹 여기 있네요. 탭 가공, 보링, 스포 페이싱, 카운터 보링 이런 것들이 쭉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칠판에 쓴 것 같이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그죠? 이게 좀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에 보면은, 배관하고 열처리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배관도 근데 우리 배관 뭡니까? 배관 자르고 뭐 변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강판 자르기, 그죠? 판을 갖다 자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을, 2번은 배관, 파이프를 자르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가로 3번에 파이프 커터에 의해서, 파이프 커터로 해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파이프 바이스 4번. 그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시중에서는 기계로 해서 콱 물려서 나사산도 내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때 그 파이프 바이스 이런 게 있고, 5번에 파이프 리머, 그 다음에 6번에 렌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간 나사의 절삭, 나사 내는 거, 수동으로 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으로 나사 내기 있죠. 다이헤드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관의 길이를 산출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봐주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큰 4번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열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어디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뭐냐면, 기계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기재가 뭡니까? 그죠? 기계 재료가 있어요. 기계 재료란. 그죠? 우리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계 재료. 여기서 진하게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면 여기서 했다 또 여기서 하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다음에 한다라는 게 여기서 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는 하시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냥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강의 열처리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철강의 변태와 조직에 대한 얘기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나와 있고, 이제 또 더 나가려고 그랬더니 뭐가 돼 있습니까? 기출 적중 예상 문제로 바로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조금 좀 짧아요. 짧으니까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 해서 뭐냐면 우리 뭘 끝냈냐면은 선반 가공에 대한 거, 선반 가공이랍니다. 기계 공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3장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냥 여기서 그죠? 좀 끊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 기계 재료에 대한 거 조금 나가야 됩니다. 기계 재료 나가면서 하니까 우리 조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